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민 멘토님의 멘티로 같이 공부했던 표센 멘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리랑 식탁이라는 거를 기획하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축제 형식의 굉장히 큰 규모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멘토님께서 우리는 무조건 한번 해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실행 쪽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는 기획 배경, 행사 취지, 행사 개요, 발전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2012년 12월 6일에 아리랑이라는 것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위원회에 만장일치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전이고 3,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강원도 정선 아리랑이 가장 오래되었고 저희 가장 잘 알려진 버전은 경기 본조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주로 아리랑은 국제적 행사 속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응원가도 아리랑이고 남북 단일팀의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도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임을 미루어 봤을 때 근대 이후의 아리랑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아리랑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로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리랑은 여러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나 이해관계에 결속된 이익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일정한 가치나 신념에 의해 서로 얽혀 사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대 이후의 아리랑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능을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아리랑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표가 저희 나라 대표적으로 불리우는 아리랑을 표시를 한 건데요. 현재 아리랑은 특정 지역과 세대에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형태의 보존회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존회를 설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본업은 따로 있으시고 그리고 보존회는 취미 삼아 보존회 삼아 그냥 명맥 삼아 이렇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정선아리랑 감독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마땅한 콘텐츠가 아직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번에 멘토링 외부 멘토링 전문가님을 만나서 듣게 된 내용인데요. 전국에 위치한 아리랑 고개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북한에 아리랑 고개가 있는지 몰랐는데 왼쪽에도 아리랑 고개가 있고 저희 남한에도 저만큼이나 많은 아리랑 고개가 존재하고 있고 일본이나 만주 이쪽에도 아리랑 고개가 있다고 하네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이란이랑 경기할 때 아리랑을 어떤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한두 명씩 따라 부르더니 결국에는 장내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이거를 따라 부르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 이겨라, 힘내라,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새로운 도전을 멋지게 이겨나가자라는 의지의 성격을 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사실은 전통 민요가 아니에요. 원래는 1926년 춘사 나훈규 감독께서 각본, 감독, 주연, 제작까지 한 영화가 흥행하면서부터였는데 영화가 큰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 영화 주제가였던 아리랑이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아리랑은 민족의 순환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는데요. 아리랑은 민중의 비애와 한에 의한 비극적 정도를 수렴하고 권력에 대한 개인의 집단의 저항적 민중의지를 발현시켜주며 고통과 모순을 극복시켜주는 미래의식의 주동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종두 선정가도 이번 멘토링을 외부에 나가서 알게 된 건데요. 과거 일반 민중들에게 종두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계몽 노래로 누구나 알고 있는 아리랑 곡조에 그 곡을 부여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아리랑은 민요, 그것은 노래 이상의 노래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종두 선정가처럼 현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코로나 선정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극복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아리랑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또 멋있게 이겨나가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연과 아리랑 밀키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연을 관람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직접 배송을 하고 공연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화생활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리랑은 그 뮤지컬 형식의 예술성, 가사와 형식의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각 지역의 식재료들이 모여서 놀이문화로서의 아리랑으로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정선이랑 밀양, 진도 등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너무 흔하다고 생각해서 잊고 있던 경기 아리랑의 창작의 불씨를 피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온교회 아리랑 고개가 이곳이라는 것이 논란이 있긴 한데요. 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시발점으로 그런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북구 아리랑 고개에 아리랑 시내센터랑 아리랑 도서관이 있는데 바로 이 거리를 창작의 거리로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사를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행사를 할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 비영리 단체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은 콘텐츠 그룹 멋쟁이들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행사 목적은 앞서 말한 것처럼 큰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더욱 풍요롭고 다양한 지역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치관의 형성, 인식의 변화 등을 꾀하는 문화예술 공연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시놉시스는 어디에나 아리랑 고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근데 서로의 고향에도 아리랑 고개가 있다라는 그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빔밥이랑 곰탕을 메인으로 두고 그 다음에 간단한 전 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 특산물 및 대표 음식으로 팔도 지리지에 따라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려본 건데요. 나중에 추후에 밀키트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악 구성은 이와 같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음악과 지역에 조금 서치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걸 공연을 하려고 보니까 저작권에 걸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서 오는 이상과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수막 실외 그래서 공간 구성 실외는 저희가 다리 밑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타임테이블. 그래서 업무 부장표랑 제작 일정까지 만들어 봤고요. 예산 내역서까지도 정말 최소한으로 짜봐서 66만 원으로 짜봤습니다. 그리고 홍보 컷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홍보 방안은 추후에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인형으로 아리랑 식탁을 만들 때는 좀 저런 평상 형식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민속촌에 가보면 주막이 있어요. 그래서 주막 형식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저렇게 순환되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확대 방향은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성북여행이라고 야행이라고 있어요. 그 성북구에서 가장 미는 축제인데. 네, 아쉽지만 네. 여기서 마쳐야 그렇습니다. 네, 박수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나 만날 수 있는 아리랑이었으면 좋겠고, 지역 특산물이나 그 공연자를 계약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공연을 하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